가신동의 모험과 사랑. PART-1- 버려진 아이 운명을 만나다. 608년 고구려 평양성. 동부총관 연태조는 50살에 겨우 얻은 아들 가신동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아이와 함께 걷던 연태조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나 중얼거렸습니다. 아깝다, 정말 아까워. 연태조가 황급히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깝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노인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 큰 인물이 될 것이나 애석하게도 수명이 짧게 태어났소.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를 내다버려 앞으로 15년간 부모와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애군을 면할 수 있을 것이오. 며칠을 고민하던 연태조는 결국 눈물을 삼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등에 먹물로 가신동 석자를 새긴 뒤 하인을 불러 원주 유장자 대감내가에 아이를 두고 오라 명했습니다. 그날 밤 유장자는 앞개울에서 황룡이 하늘로 솟구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불길한 꿈인지 길몽인지 알 수 없어 새벽에 냇가로 나가보니 거기엔 홀로 선 준수한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장자는 아이의 등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그대로 불렀습니다. 가신동. 원주 일대에서 어질기로 소문난 부자였던 유장자는 아이를 집안 노비로 삼되 특별히 그를 가르쳤습니다. 몇 달 후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른 가신동 앞에 피리를 부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가신동이 아니냐? 자신의 이름을 아는 이 기묘한 노인은 스스로를 금강도사라 밝히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장래에 어찌 큰 공을 세우겠느냐? 이날부터 가신동의 진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술, 궁술, 병법, 천문, 지리. 해가 질 때면 노인은 홀연히 사라졌고 산을 내려온 가신동의 지게엔 어느새 나무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흑벌무라는 소년의 도움이었습니다. 금강도사의 명을 받고 가시동을 돕던 또 다른 제자였죠. 고마울 것 없다. 스승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니까. 까만 얼굴에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진 이 소녀는 훗날 가신동의 의동생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가신동이 15이 되던 봄날, 유장자는 세 딸을 꽃구경 보내며 가신동에게 가마를 모시라 했습니다. 큰딸 문희, 둘째 경희는 가신동에게 땅에 엎드리라며 그 등을 밟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하인 신세에 하소연도 못하고 꾹 참던 가신동. 막내딸 방에 도착하자 그는 아예 먼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영희는 기겁하며 뛰어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이 사람의 등을 밟는 법이 어디 있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순간 가신동의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종의 신분이지만 나의 포부는 중국을 치는 것이요. 가신동과 영희의 사랑, 그리고 당나라로의 대모험이 시작됩니다. PART-2- 당나라를 뒤흔든 고구려 청년. 가신동과 영희는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신동이 영희에게 청혼했습니다. 지금은 종이지만 내 신분이 천한 것은 아니오. 언젠가 집에 돌아갈 날이 있을 테니 그때 나와 혼인해주겠소. 그러자 영희가 또렷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귀인의 아내가 아니라 사내대장부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먼저 당신의 포부를 말해봐요. 가신동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포부는 중국을 치는 것이요. 수시로 우리 땅을 침범하는 그들을 내 손으로 쳐서 다시는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영희는 자신의 패물을 풀어 가신동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적을 치려면 먼저 적진으로 들어가 정세를 살피세요. 그러면 저는 아내가 아니라 종이라도 되어 100년을 모실게요. 이즈음 금강도사는 가신동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은 없네. 을지문덕 장군을 찾아가 전략 전술을 배우게. 가신동은 1년간 고구려 방방곡곡을 직접 걸어다니며 지형을 살피고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후진을 키우던 을지문덕 장군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신동이라 합니다. 전략 전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을지문덕은 자신의 최고 제자 해철주와 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신동의 무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났던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가신동을 무술 조교로 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쌓아온 전략 전술의 모든 것을 전수했습니다. 3년간의 수련 끝에 가신동은 전략, 병법, 그리고 당나라 말까지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620년 3월 가신동은 고구려를 떠나 당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당나라 금주 지역을 지나던 그는 이정의 군대에 붙잡혔습니다. 반란군의 졸개 아니냐? 아니요. 신라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이요. 하지만 반란군이 어디 있는지는 내가 알 수 있소. 보지도 못했는데 어찌 안다는 것이냐? 이 지역의 지세를 보면 알 수 있소. 사령관에게 데려가 준다면 말해드리겠소. 이렇게 가신동은 당나라 명장 이정을 만났습니다. 도적대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낸 가신동의 분석에 이정은 경악했습니다. 공은 제가 상상도 못한 높은 지략을 갖고 계십니다.
이정은 가신동에게 독방과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말했습니다. 공부는 마음껏 하십시오. 대신 제 작전에 조언을 해주십시오. 가신동의 조언은 연전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적이 방심할 때 치십시오. 마이너스 대승. 지금은 기다리십시오. 얘기가 꺾일 때까지. 마이너스 총사령관이 무시하고 출격했다가 대패. 지금입니다. 적들이 노략질에 정신이 없을 때. 마이너스 또 대승. 400척의 배를 빼앗고 수장된 적군만 1만 명. 이정은 소선의 본거지 강릉을 함락시키며 당나라 남쪽 지방 96개군 60여만 호를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승리 후 가신동이 이정에게 말했습니다. 입성하시면 군사들에게 약탈을 엄금하십시오. 그래야 나머지 지역도 스스로 항복해 올 것입니다. 이정은 이 말을 따랐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623년 3월 이정의 추천으로 가신동은 마침내 당 황제 이연을 아련했습니다. 상을 내리고자 한다. 황송하오나 저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신다면 충분합니다. 황실의 거처와 급여를 받고 마음껏 공부하게 된 가신동. 그런데 황제의 둘째 아들 이세민의 눈에 이 낯선 청년이 걸렸습니다. 이자가 형 황태자의 편이 된다면 위험하다. 국왕공주가 세 장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대도 매처럼 훨훨 날아가세요.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 두고 가세요. PART 3- 귀환 그리고 영계소문의 시작. 황태자가 가신동을 동궁의 집사로 쓰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민은 결심했습니다. 저자를 없애야 한다. 이세민은 아버지 이연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신동은 고구려 첩자입니다. 당장 잡아 죽여야 합니다. 황제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세민의 집요한 설득에 결국 가신동을 철책에 가뒀습니다. 이세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철책 운영자에게 밀명을 내렸습니다. 음식을 주지 마라. 굶겨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세민은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떠나며 여동생 국왕공주에게 열쇠를 맡겼습니다. 가신동을 철저히 감시하라. 그런데 국왕공주는 사실 오래전부터 가신동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철책 앞에 다가섰을 때 가신동은 갑자기 옆에 있던 세 장을 부수고 매를 날려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가신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풀어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면서 내 곁에 갇혀있는 매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매는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공주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둘째 오빠가 그대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러 태어난 사람이라 하던데요. 하늘이 그런 운명을 내렸다면 죽이려 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굶어 죽게 된 몸이 어찌 나라를 멸망시킨단 말이오. 지금까지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소. 공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그대도 매처럼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그렇지만 마음은 나에게 주고 가세요. 가신동은 공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대가 나를 잊는다 해도 어찌 내가 그대의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 있겠소. 손목을 잡고 눈물 흘리는 공주를 뒤로 한 채 가신동은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이세민은 탈출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국왕공주는 귀향을 갖고 훗날 이세민은 자신보다 황태자를 더 따른다는 사실에 경노하여 비밀리에 자객을 보내 공주를 죽여버렸습니다. 가신동은 낮에는 숨고 밤에만 걸어 마침내 623년 가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살에 떠난 지 꼭 15년. 이제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진 아버지 연태조는 아들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계소문이라는 진짜 이름을 되찾은 그는 삼촌 연희만의 권유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국내 사정도 익혀야 하고 총간부 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왕을 아련했습니다. 씩씩하고 늠름하도다. 연희만 망리지가 퇴임하면 그대가 동부총관직을 계승토록 하라. 영계소문은 곧장 원주로 향했습니다. 금강도사를 찾아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의동생이 된 흑벌무를 만났습니다. 팔척장신의 우람한 체격, 불꽃 같은 무예를 갖춘 흑벌무. 자네가 큰일을 할 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네. 그리고 마침내 유장자 댁에 도착했습니다. 영계소문은 유장자를 보자마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혼례식도 올리지 않고 장인 호칭부터 하는가? 어느새 옆에 다가온 영희가 물었습니다. 정말 온 거예요? 그렇소. 이제부터 마님으로 모시고 호강시켜드릴 테니 용서하시오. 평양으로 이사온 두 집안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계소문과 영희는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시작해 당나라를 뒤흔들고 돌아온 청년. 그의 이름은 영계소문. 고구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될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